기분 좋은 늦가을 바람이 살랑이는 이곳은 부산 동네 학소대에 자리 잡고 있는 법륜사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칠 상국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곳. 울창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채 아름다운 학예 군무가 펼쳐지던 이 자리 학소대.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절로 들어서면 솔바람이 몸을 감싸고 새들도 지저귀고 마치 산사에 온 느낌입니다. 1898년 범어사 포교당으로 창건되어 야학운동을 통한 문맥퇴치와 3.1운동의 본거지로 민중교화와 민족정신을 배양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근대 영남불심을 이끌어온 본거지라 할 만큼 대중포교의 중심에 있어온 사찰. 출가. 오늘은 이곳에 주석하고 계시는 조계종 원로 선례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스님. 건강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예, 괜찮아요. 아, 늙었지만 괜찮아요. 이곳 법륜사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도심 사찰이라기보다는 뭔가 산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하고 도심에 이런 사찰이 있다는 게 좀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예. 법륜사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법륜사는 그 옛날에 범어사에서 이 동네 출장소처럼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요. 예.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 노송이 우거진 그런 학소대라고 해서 노송이 우거져 있고 학이 모여서 노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학소대, 학소대 법륜사 그래서 유명합니다. 네, 굉장히 멋있어요. 예. 이 법륜사가 또 영남 제1의 포교의 1번지, 예. 포교 명당이라고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 옛날에는 여기서 1년에 한 번 화엄살림이라고 해서 화엄경을 한 달 동안 설하면은 전국에서 화엄경을 들으러 와요. 그래서 포교의 명당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죠. 그러시구나. 큰 스님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좀 옛날 아주 발전이 덜 된 그런 데 내가 원력을 세웠죠. 좀 더 건물도 짓고 법당도 짓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여기 오셔서 그때 주지 스님으로 오시면서 네. 그래서 이런 대웅전이랑 모든 내가 지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예. 도심 가운데 이렇게 노송이 우거졌다는 건 좀 드물죠. 예. 큰 스님, 그럼 지금부터 우리 스님 출가했던 이야기 그리고 행자 생활 이야기 좀 몇 가지 여쭐게요. 어떤 인연으로 출가를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출가는 뭐 어릴 때야 불교를 확실히 알고 출가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속 생활에서 별로 뜻을 찾지 못하니까 출가란 마음을 가지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절에 갔음으로써 스님들하고 대화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출가했을 당시에 그 계기가, 하게 된 계기,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사법고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절에 갔다가 거기서 준비를 하면서
스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아, 그래서 이제 사법고세가 아니고 이 길이구나. 그렇게 근데 그 사법고시가 아니라 내 길은 이 길이다라고 딱 생각이 드셨을 때가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스님들이 일상생활하는 걸 보고 음, 거기에서 묘미를 느꼈죠. 예. 우리 스님께서 그 범어사 입구에 그 팔송정이요? 네. 팔송정에서 겉옷을 벗어서 나무에 걸어두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스님께서. 처음에 출가할 때, 네, 그쵸. 처음에 출가할 때 팔정사 버스를 내려서 범어사로 네. 올라가면서 여기 올라가면 나는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도록 나무에 걸을 두고 거의 그냥 속옷 바람으로 올라갔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이제 아예 마음이 딱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굳은 마음으로 그냥 가신 거네요. 그게 네. 몇 년도세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인가? 그러면 한 57년, 58년 네, 요 네. 정도가 되실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딱 본모사에 들어가셔서 행자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57년도, 58년도 요 경이면 이제 보릿고개가 한참 네. 참 힘드셨을 시절인데 행자 생활 하실 때도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많이 싶어요. 힘들었죠. 예. 예, 많이 힘들고 또 힘들면서도 그게 이제 이것이 수행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고 그랬죠. 예. 그때 그 시절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한 가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행자 시절에는 이 공양도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고 아주 어려웠고 스님들 공양도 어려웠고 또 신도님들이 오는 것도 어려웠고 다 어려웠죠. 행자 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좀 신심을 돋게 했던 일화라든가 혹은 또 이제 심신, 마음과 몸이 또 힘들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그 출가를 한 데 대한 뭐 심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없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수행자가 올바른 수행을 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 다른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늘 이제 눈여겨봤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삼위계를 받고 보통 이제 절에 처음 들어가면 이제 강원으로 가서 기초 교리를 배우는데 나는 기초 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선방에 가서 참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방에 가기를 이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하니까 어떤 선방 스님들이 그 초심도 배우지 않고 선방에 올라 한다고 이제 좀 건방지다고 그랬더라고. 이 초심이라는 거 하면 절에 처음 들어서 배우는 경전이 네. 초발심 자격문. 네. 처음 발심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공부인데. 네. 그래서 그럼 배워야지. 그래 내가 이제 어떤 스님에게 누가 나한테 초심을 가르쳐 줄 스님이 없으냐고 선방에 가서 물었거든. 그러니까 한 스님이 와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 스님하고 저녁 예불을 하고 그 경전을 놓고 밤새도록 강의 듣고 다 마쳐가니까 새벽 4시. 그게 아주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으시는구나. 우리 큰 스님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초발심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내가 초발심을 하게 된 네. 경이 저는 그 사법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절에 있을 때에 스님들의 생활을 보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게 되니까 고시 공부는 뒷전이고 그게 이제 내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됐죠.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아까 그 삼위 시절에도 참 기백이 남달랐구나라는
딱 느낌이 왔는데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그 중간에 따라 이 얘기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그래 내가 이제 절에 가서 나는 이제 그 사고 준비한다고 가 있었는데 그랬다고만 집에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보모사로 출가를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내중에 알고 그 부모님들 찾아서 내 아들 찾아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대로 갔는데 그 찾아면 뭘 하겠느냐고 이제 스님들이 그래 답변을 하고 잘 달래서 보냈다고 한 그런 아이고.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에게도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절에 방 하나 옛날엔 거의 다 절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이제 쳐가지고 합격을 하면 이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어 그때는. 참 그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마음이 그렇게 끌리셨나 봐요. 그렇죠. 아,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때 그 시절에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도 큰 스님 그때 당시에 그 기백을 볼 수 있는 그 공양주 또 시절에 그 밥 지으셨을 그건 때 공양주는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나서, 행자 시절에, 행자 시절에 공양주를 범어사에서 했죠. 그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밥 지으셨을 때 그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기억나는 거는 이제 밥을 아주 열심히 큰 방에 대중들이 한 200명씩 되니까 밥을 하는데 밥을 하다 보면 이제 질 수도 있고 질다면 질다고 뭐라 하고 또 뒤에다면 뒤에다고 뭐라 하고 맨날 꾸중뒀다가 볼리다고 그래서 하루는 그렇죠. 이제 찐밥 한 동이 또 꼬두밥 한 동이 죽 한 동이 이렇게 퍼들여 놓고 마음대로 잡수시하고 나는 거기 떠난 거예요. 그런 뭐 일화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맨날 꾸중 들으시니까 아예 밥을 이제 취향대로 드시라고. 그 기억이 나죠. 아주. 네. 그 해월이라는 법명은 어느 스님께서 지어주셨나요? 누가 지어주셨나요? 그 법명. 해월은 내 자호예요. 내가 스스로 자호. 그 호를 짓기를 예. 심려해라 마음은 바다와 같이 또 심려하리라 또 마음은 달과 같이 그렇게 해서 내 호를 해월이라고 했고 네. 속과에는 호적 이름 이제 절집에는 법명이라고 그러거든. 네. 법명은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지어준 거는 이제 착할 선자 올래자 설래 스님. 설래 스님. 그거를 그럼 어느 분께서 은사 스님? 그 이제 범어사에서 은사 스님이 이제 동산 스님이라고 당시에 이제 조계종 종정을 하셨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었어요. 그 스님이 지어주셨고. 그렇게 법명 지어주시면서 혹시 당부 말씀 있으셨을까요? 그 설례라는 이름이 옛날에 고전에 이제 설례 비구야 하면은 자연히 삭발이 되고 절에 스님이 데려온 사람에게 상자를 만들 때에 설례 비구야 하면은 자연히 삭발을 하고 법복이 입혀졌다는 그런 이제 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연유해서 스님께서 이제 설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고. 네. 해월이라는 호는 내가 지은 거고. 됐어요. 오라 비구여, 설례 비구여. 동산 스님이 지어준 법명입니다. 부처님은 초전 법륜에서 5 고행자에게 법을 설했는데 그때 꼰단야는 저는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례 비구여, 오라 비구여. 즉 이미 머리털이 떨어지고 법복이 몸에 입히어 사문상을 이루었느니라. 길을 나서는 저에게 스님의 가르침이 울립니다.
금가루가 좋다고 눈에 넣으면 앞을 못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고 입에 달달 외우지 말고 실천하라는 설례 스님의 말씀.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부처되는 것만 하겠는가. 생각이 예까지 이르니 군 제대 후 출가라는 말도 사족이었고 집안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 길로 범어사로 향했습니다. 세속의 옷을 나무에 걸어두고. 자, 그러면 이제 은사스님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은사스님 이야기하기 전에 좀 설레이기도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워낙 뭐 그 누구도, 진짜 거역할 수 없는 한국 불교사의 근현대사의 거목이라고 하실 수 있는 동산 스님이시잖아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가 이제 김용사에 들어가서 사법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절에 이제 방 하나 빌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절에서 종모네, 서울 쪽에서 종모네 무슨 종모가 있는데 나보고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종모네 가서 그 서류를 제출하고 보고, 그리고는 당시 이제 종정으로 계시던 동산 스님, 우리 은사 스님을 왔으니까 친견하겠다고 그래 가서 만나 뵈었죠. 그게 이제 인연이 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우리 스님을 처음 방에 가서 직접 대면하고 절하고, 그 스님도 나를 아주 반가워하시고, 나도 스님의 그 표정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얼른 그 스쳐가는 생각이,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첫 만남부터. 우리도 은사 스님, 우리 하면, 동산 스님 하면은 정화 운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스님께서도 은사 스님 모시면서 같이 도와서 정화 운동에 힘쓰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정화 말기에 이제 서울의 그 조계사에, 그때는 뭐 집들이 촘촘하니까 조그마한 방에 스님 모시고 이제 있으면은 대성들이 뭐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도 감히 이제 그 우리 스님 방에 와서 행패를 못 부리고, 그 내가 이제 모시고 있었고. 그 정화 운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화 운동이 뭔지. 정화는 이제 한국 원래 불교가 선인들이 청정 독신인데 일본식으로 일본 정치화하면서 스님들이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 시대는 지내갔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본래의 그 출가 독신 청정 그 성가의 모습으로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 이제 깨끗할 정자, 깨끗하게 하자. 스님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데리고 살면 그 깨끗하지 않지 않나. 네. 그러니까 원래의 스님대로 독신으로 수행을 하도록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정화,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그 정화 운동을 이제 계기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조계종의 모습이 그렇죠. 완성이 된 거군요. 우리 그 동산 스님께서는 평소에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수행자는 철저하게 독신 수행을 해야 된다. 독신 수행을 해야 된다. 또 식사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주장을 하시죠. 또 수행자는 그래야 한다.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동산 스님하고의 많은 일화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 마음속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뭉클했던 일화나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가 있으시면. 이제 그 범어사에서 그때 스님이 종정으로 계셨으니까 계시다가 종단에 일이 생기면 이제 기차를 타고 종일 가는 거예요.
기차도 지금 디젤 차가 아니고 아니고. 설탕. 네. 그럼 이제 그 코에 이제 설탕 가루가 새까맣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하고 같이 이제 부산서 출발을 해서 가면은 대전까지 되면 한나절. 그때에 이제 보면서 이제 도시락 2개를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내가 내려서 그 국수 우동 국수 그거를 2그릇 사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그게 참 기억이 나죠. 그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으시구나. 다른 분께는 무서우셨는데 스님께는 안 무서우셨나 봐요. 예, 나는 뭐 무섭다 그런 생각보다는 스승으로서 모실 만한 그런 이제 그 존엄스러운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주무시는 방 그 옆에 방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참 주무시면은 내가 눕고 그랬어요. 그 범어사에 입산하러 가셨을 때, 그 범어사에 가셨을 때 동산 스님 바로 처음 딱 뵙자마자 허락을 하셨나요? 입방하시는 걸 허락을 하셨나요? 동산 스님께서? 서울에서 처음 배웠거든요. 네. 배워서 다른 일로 갔다가 서울서 뵙고 그리고 범어사에서 대화를 통해서 스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범어사로 오너라. 그 딱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때 바로 당시 허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뵀었을 반갑다고 때 그러고 뭐 늦게 왔다고 그러고 오히려 오히려 왜 이제 왔냐 네. 그러셨어요.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선생님. 그런가 봐요. 유후는 특별히 유후는 이제 철저한 수행자가 되라. 그 당시에는 이제 비구성, 대처성 이 시대의 분기점이거든. 그러니까는 모두 다 이제 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려움하게 이제 그럴 때거든. 분명한 수행자가 되라. 독신 수행자가 되라. 그때의 생각은 지금도 뭐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주 크다는 충격이었었고 동산 스님 돌아가셨을 때 뭐 이루 표현할 수가 없죠. 네. 그 내가 그 이제 스님 상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지만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옆에서 모셨기 때문에 그때 조계종 종정을 하셨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총무원 조계사에서 이제 그 훌륭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 장례식 의식을 하는데 그때에 그 스님의 관을 마지막으로 대웅전 법무사 대웅전 앞에 모셔놓고 나보고 그거 지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좀 두렵기도 하고 네. 내 혼자 진짜. 그 식을 다 마칠 때까지 네. 그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그 스님 관을 내가 지키고 있었어. 그건 참 평생을 두고 기억할 일이죠. 그렇죠. 아무 뭐 장식도 없었고 아무 그 상여도 없었고 그때는 이상하게 그냥 관 그대로 나무 관 그대로 위에 이제 이런 가사 하나 큰 거 덮어가지고 법무사 대웅전 앞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지. 네. 은사 동산 스님을 모시고 서울 갈 때면 대전역에서 우동도 사드리고 동산 스님 살아생전 매일 옆방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자리에 누웠던 설례 스님. 출가를 위해 범어사를 찾았을 때는 왜 이제야 왔느냐며 반겨주시던 은사 동산 스님. 11월 늦은 가을
범어사 조사당에 들러 은사스님 영전에 향을 피워 올립니다. 설례스님의 은사 동산스님. 옛날 모시고 살 때처럼 생각이 납니다.